자, 그리고 새로운 종목 하나 바로 편입을 해볼게요. 좀 개별주로서 이슈가 큰 종목 하나를 좀 편입을 해볼 건데,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가 6,060원인데요. 제이시언 시스템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이시언 시스템도 과거에 보면요. 2017년도에 이 비트코인 또 한창 유행하고 그럴 때 14,8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한참 빠졌다가요. 최근에 이 중요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넘어갈 만한 또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실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시언 시스템은 드론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취미로 드론 날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드론을 초보자용부터 배워가지고요. 배운 건 아니지, 연습을 해가지고 지금은 중급자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DJI라는 중국 업체고요. 세계 최대 드론 업체입니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여기에 이제 이 드론을 우리나라에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드론 하면요, 지금 DJI 거를 다 날리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걸 날리지, 다른 거 날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론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드론 관련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 택시. 사실 드론 택시? 이게 말이 돼? 이렇지만, 이게 지금 현대차에서 2025년에 상용화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드론이 정말 날리기도 쉽고 굉장히 빨리 갑니다. 이거를 사람이 탈 수는 없을까? 상상만 해봤지 실제로 이게 가능할 거라 생각 못 해봤는데,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를 자동차 갖고는 안 된다. 실제로 이제 모빌리티를 구현하면서 어떤 이 비행까지 가져갔을 때 현대차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자동차만 해가지고 전기차 만들고 수소차 만들고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현대차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드론 산업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우리 미래 영화에 보면 이제 이 날개 4개 달려가지고 쓱 비행하고 다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상용화시킨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미래 만화 영화 보면은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차가 되게 많이 있죠. 그런 게 일단은 2025년부터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현대차에서 준비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드론 갖고 사실 할 거 되게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주도에서 드론 특구 지역을 진행을 해가지고요. 드론 택배, 드론 물류를 시행하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섬 지역에 배달할 때, 우리가 진짜 섬 지역으로 배달을 가려면은 배 타야 되죠. 배 타서 건너가서 또 거기서 찾아가야 되는데,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쉽게 배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꼭 섬뿐만이 아니라요. 이 주유소하고 편의점의 물류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배달 앱을 통해서도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쿠팡을 통해서 온라인 배송을 많이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드론으로 비대면 배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가 이 비대면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그린 뉴딜도 얘기 많이 나오고, 많은 이 정책들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론 산업이 되는 거고, 드론 택배, 드론 물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배달을 하고 있죠. 실제로 드론 택배는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커질 그런 산업 보시면 되는 거고, 드론 택시 같은 경우가 진짜 저는 만약에 2025년 뒤면은 딱 5년 남았는데, 된다면 정말 많이 타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그냥 1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차까지 막혀버리면 2시간, 3시간 걸리죠. 드론 택시를 탔을 때는 20분 만에 가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이 드론 거점도 많이 만들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상용화시킬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나중에 되면 어떤 드론 자가용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관련주로 봤을 때 이 정책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드론의 대표 종목인
제이시언 시스템을 편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드론을 보면 먼저 뭐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들거든요, 매니저님. 네. 아까 뭐 드론 택시 하셨지만 네. 드론 택시끼리 서로 충돌해서 네.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사고가 아, 나면. 그래서 이 한국처럼 뭔가 좁은 토지 면적에서 비교적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구조인데 네. 뭐 아마존과 달리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드론 상용화는 아직 먼 얘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뭐니까 이제 5년 뒤를 준비하는 거고, 그 동안 그래서 어떤 법 제정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드론 택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뭐 날아다닐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법 제정을 통해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뭐 부딪히면은 뭐 죽겠죠. 그거를 뭐 그렇게 부딪히게 만들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비행기도요.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를 간다, 미국 간다. 그러면 하늘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게 될 겁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그런 길은 없지만은 뭐 드론이 상용화 된다면은 지금 도로에 있는 길처럼 어떤 하늘길이 제정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제정이 돼가지고 그런 게 나왔을 때 드론 택시가 상용화가 되겠죠. 일단 기술의 발전보다도 먼저 어떤 그 법적인 문제가 돼야 될 거고 그거를 지금 정부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적어도 지금 드론 날릴 때 보면은 초보자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조정 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고급 드론 갔을 때 좀 비싼 거 했을 때 내가 조정도 좀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까지 뭐 다 기술적으로 해결을 한 다음에 드론 택시가 상용화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아마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굉장히 좀 열광하고 있지만은 그때가 된다면 아마 전기차보다는 뭐 드론 택시가 더 열광하지 네. 않을까. 아직까지 우리 좀 먼 얘기 같지만요. 5년 뒤에는 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